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 예전부터 40년 전부터 그 말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다 알겠지만 아무리 말이 있어도 구슬을 꼬매야 보배가 되듯 드디어 시작을 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기어코 나주학 해보도 만들어내고 나주학을 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사회자가 소개를 했는데 저는 이제 남평 출신이고요. 어떻든 기회가 되어서 역사 교육을 전공했고, 역사 교사로서 30여 년 넘게 나주를 이시해서 전라남도 도서벽지부터 동북권, 중부권, 서북권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주고등학교에 와서 근무를 하다가 그때 이 율정점을 알게 되었고, 그때가 이제 2008년도였습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때는 도로 확장하기 이전이었죠. 그리고 제가 또 역사 전공이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 지역의 역사를 알리자 해서 거의 곳곳을 다 다녔는데, 너무 소중한 그 자산이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이제 시청에서 할 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대비도 없이 2016년도에 학포장이 되면서 그 비석과 그 집이 사라졌고, 또 그 비석이 어디 있는지 제가 추적을 했는데, 제가 여기 와 있는 김양수 국장 얘기도 몇 년 전에 한번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또 유야무야 그러다가 최근에 또 이렇게 율정적 복원의 이야기가 시청에서 흘러나와서 우리가 먼저 시민들이, 그리고 아까 다 말씀하시기에 율정적 다 들어봤고 알고 있다고 하시네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문화재 자산을 그냥 방치할 수 없고 그냥 넘길 수는 없다 해서 제가 긴급, 하도 여러 선배들을 또 만나고 해보자고 하는데 안 돼서 제가 전남타임즈에다가 긴급 칼럼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활동적인 우리 홍양영, 우리 또 나주를 또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이제 별 차이는 아니지만 1년 차이지만 홍양영 우리 나주학교 대표에게 한번 하자 했는데 이렇게 오늘 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역사 교육학자입니다. 사학자와 역사 교육자가 다른 점은, 사학자들은 내용을 전공하는데, 그리고 어떤 것을 자료를 조사 전공하고 그것을 연구해서 주로 자기 이론을 발표한다고 한다면, 역사 교육학자들은 그것을 토대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미래 세대들에게 가리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이제 페다고지라고 하는데, 교과 내용을 교수 내용으로 쉽게 말하면 교육하고 학습하는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공자들 연구한 내용을 잘 구성해서 교과서를 만들고 학습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학생들에게 투입하고, 이것을 일명하여 교수 학습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페다고지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주에 있는 여러 역사를 어떻게 하면 이후 세대들에게 알릴까에 더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정약용이 전공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약용에 대해서는 가히 세계적입니다. 그 어느 인물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 정약용 다산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스크바에서 콜로퀴움이 매년인데 전 세계 석학들이 4,500명이 모여서 할 정도인데, 정작 우리 지역에서는 정약용은 알긴 알지만 너무 무심하게 지나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다급한 마음에 자산어보를 보는데, 이 자산어보가 아주 영화가 잘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출발을 시작을 해요. 이 좋은 기회에 이 율정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특교에서 청소년들은 주로 역사를 이렇게 글이나 책으로보다는 영화나 드라마로 시작하거든요. 드라마에 나온 곳곳이, 영화에 나온 곳곳이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 오게 되면 그 지역에 와서 역사와 문화, 그 지역의 음식, 토속 또는 풍습을 알게 되는데, 이 좋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하나의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저는 아까 이제 다행히 전문가들이 나와서 우리 강대현 교수나 김춘준 교수 아주 퀄리티 있는 논문이 발표가 될 텐데, 저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글을 진즉 쏘는 거를 그냥 가져왔고요. 이건 이미 전남타임즈에 이미 제가 기고를 썼던 내용입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구슬을 꼬매자.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그래 내가 알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듣는 바로는 여기에 우리 이제 도의원님도 오시고 그쪽 분야거든요. 그리고 또 다행히 시청에서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름대로 내부 검토까지 되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윤백희 시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우리 김재욱님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도 둘러봤다고 합니다. 물론 듣는 바로는 법률적 검토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법률 검토해야죠.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들 하면 좋은데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헌법도 바뀌는데 이거 도로 건설법이 바뀔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그 일정점이 분명하게 실제 했었고 기록도 남았고 어마어마한 자산이고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또 심지어는 그 노래까지 만들어진 상황인데 이걸 어찌 우리가 못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고 우리 2000년의 역사문화도시를 자랑하는 이 나주에 어떻든 간에 정량구의 정약전이 하룻밤을 보내면서 이별의 이야기를 했다는 그 형제애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 형제애라는 게 가벼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약정도 대단한 인물이었고 그다음 정약용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 때 우연치 않게 이제 정약용을 가지고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고 많은 걸 얘기했고요. 또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약용은 경기도 양수리라고 그러죠. 두물머리에 있는 양수리가 생갑니다. 거기에 가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약용이 거쳐갔던 곳 하나 예를 들면 정약용 아버지가 하순 현감이었거든요. 그때 7살이었다고 그래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머물러 갔는데 거기 만연산에 가면 다산이 걸었던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힐링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강진에 가면 강진은 가이 모든 것이 다 다산입니다. 그렇죠? 사이제부터 다산초당 최근에 다산에 다산교육관이 만들어졌는데 그 다산이 이름이 할 정도로 그러면 정약용이 강진 출신인가요? 아니잖아요. 출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거쳐가면서 많은 의미를 남겼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나주도 얼마든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율정경 시작해서 나주 시내를 통해서 영산포에 가서 영산포에 또 다른 율정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세워지는 장면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문화벨트로 될 것 그런 문 전문가들이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믿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차피 역사 교육으로서 얘기할 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체험학습이나 그 다음에 답사를 하면 훨씬 더 리얼하게 우리 나주의 풍경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산에 대해서는 600여 권의 책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정말로 귀중한 자료들이고요. 또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실학의 시작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목민심서, 후문심서, 경세유표는 가히 조선후대 최고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특히 목민심서는 여기 우리 의원님들과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목민관으로 역할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청년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면서 이 청년 때문에 많이 곤욕을 치르잖아요.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도 결국은 잘 나갔던 젊은 친구들도 그 청렴에 걸려서 이렇게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저는 나주가 감히 우리 대한민국의 남도의 역사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그런 많은 문화 콘텐츠가 있는데 이 정약용도 하나의 그 원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정다산만 있고 다산 율정경만 있느냐? 앞으로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집중해서 율정경 복원 추진의 이야기가 좀 모아져서 이것이 시청에 반영이 되고 또 이후에 우리가 건물 하나 달랑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하순에 가면 하순에 정일성 생가하고 한남순 생가를 복원해놨거든요. 능지에 똑같아요. 그리고 안에 컨텐츠가 사진 몇 장 있는데 그런 방식을 지향하고 전문가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원형에 가까운 제가 원형을 보존하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테 배하냐면 어떻게 원형이 가능해? 원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성관도 원형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원형에 가까운, 최대한 가까운 걸 만드는 거지 원형 그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죠? 뭐 어차피 지금 220년 전의 일이잖아요. 정확히 222년 전의 이야기더라고요. 현진 지역이 22년 전에 그 건물을 그대로 세울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그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하되 거기에 아까 우리 김정수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물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다양한 내용들이 반영되는 역사적, 철학적, 문학적 그리고 요새 말하는 이게 관광적인 요소까지 시작점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약간 도전적인 글을 썼고요.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막 조사해왔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아쉽다, 했으면 좋겠다. 아까 이재재 의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이제 해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이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산학의 최고 권위자는 누구신가요? 박성구 선생님이시죠? 제가 박성구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직접 너무나 환영한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환영한다. 이미 신정훈 시장 때 제안을 했대요. 그럼 저한테 막 푸념을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뭐 하냐 그런데 이제라도 오신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여기 목포에 왔다 가셔서 자기가 6월달에 7월달에 일정 잡고 가서 정말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모시고서 특검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노력도 있었고요. 또 여기 오늘 여기는 안 왔지만 우리 주변에 뭐 우리 김영순 국장도 있지만 전남인물 박간재 검진 현재 국장이거든요. 그분도 이미 칼럼을 막 쓰셨고 그 다음에 많은 문화 길잡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길잡이들이 많은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세한 내용들은 그냥 제가 자료로 대체하고요. 이후에 저도 또 다른 기회를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강대인 교수 논문 보고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성의 없으면서 저도 명색이 박사과정까지 한 사람인데 부끄럽네요. 갑자기 참 쉽게 출발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김춘식 교수가 정말 우리 김춘식 교수를 많이 좀 나주에서 한국학교를 좀 이따 오실 건데 정말 독일에서 박사하셨고요. 포스텍에서 있다고 오셨는데 그분이 또 날밤새 가지고 귀한 옥고를 보내주셔서 이 토론회가 굉장히 알차게 진행이 될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좀 마중물 역할을 했고요. 이후에 저도 깊게 해서 저는 또 만들어진 다음에 제가 어차피 이제 나중에 살 건데 학생들 제가 1년에 굉장히 많은 학생 거의 한 1000여 명 정도를 안내하거든요. 뭐 제가 나름대로 나주 전문가인데 율정점이 있어서 그것을 기점해서 다양하게 나주에 여러 가지 품격을 높이는데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